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학의 고승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약정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채권자인데 3억 원의 미수금이 있어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추심 성공 수수료로 20%, 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처음에는 몇 차례 추심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약 2억 원가량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한 후 집행권원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채권 추심이 중단되었습니다. 강제 집행 정지 후 몇 년간 본안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국 채권자와 채무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8천만 원 정도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조정까지 모두 끝난 후에 내내 가만히 있었던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에게 위 8천만 원에 대한 추심 성공 수수료 1,72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였고 채권자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미 2억 원에 대한 수수료 4,4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는데 소송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도움을 준 적 없는 신용정보회사가 조정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에게 1,72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약정금이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 즉 합의에 따라 정해진 돈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약관상 일단 추심을 의뢰하게 되면 채무자의 사망, 파산 등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스스로 추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채무자로부터 받게 된 모든 돈은 그 경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약관 조항이 너무나 부당하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약관의 설명 의무, 불공정성, 신의성실의 원칙 등 약관규제법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본안소송의 경위, 신용정보회사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던 사실, 추심 성공 수수료로 이미 4,400만 원을 받아간 사실, 수수료에 비해 추심의 난이도가 매우 낮았던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신용정보회사도 20%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들이 반영되어 결국 4분의 1 정도의 수준에서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약정서는 대표적인 처분 문서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 그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약정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임해야 하고 약관 조항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약관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라면 약관규제법상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